사실 갑자기 라고 이렇게 그것이 중요합니다. 없던 증상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통 증상이 생기실 수 있고요. 이 두통은 그냥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느꼈던 그런 편두통이 아니고 아주 번개가 치는 듯한 아주 극심한 통증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시각이 이렇게 잘려서 보인다거나 이렇게 수직으로 잘려서 이렇게 소실되어서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안면마비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입에서 침이 흐르거나 이런 증상을 보이실 수 있고,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 그리고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이런 것들을 크게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죠. 뇌혈관 질환은 꼭 우리가 잘 살펴서 그 전조 증상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전조 증상은 갑자기가 중요해요.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갑자기 손가락에 약간 감각이 이상하다거나. 갑자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은 척추, 경추에 신경이 눌려서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근육의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신경 자체가 눌려도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갑자기 라고 이렇게 그것이 중요합니다. 없던 증상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통 증상이 생기실 수 있고요. 이 두통은 그냥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느꼈던 그런 편두통이 아니고 아주 번개가 치는 듯한 아주 극심한 통증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시각이 이렇게 잘려서 보인다거나 이렇게 수직으로 잘려서 이렇게 소실되어서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안면마비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입에서 침이 흐르거나 이런 증상을 보이실 수 있고, 말이 어눌해지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말이 어눌해지면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걸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화를 자주 낸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얼굴이 이제 거무튀튀해지고 혈색이 안 좋아진다거나, 갑자기 창백해지면서 어지럽고 자주 쓰러지려고 한다거나, 걸을 때에도 약간 비틀비틀거리면서 걷는 그런 증세가 보일 때, 그거는 본인도 느끼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좀 오래 지속이 되고요. 작은 뇌졸중이라고 해서 잠시 왔다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게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한 달 전부터는 대부분 그런 전조 증상의 한 50% 정도는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전조 증상을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반 정도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잘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나타나도 잘 모르시죠. 굉장히 심한 두통이라던가 심하게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정도의 그런 증상들은 응급하게 가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사실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유전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뇌혈관 질환에 유병이 되셨을 때는 자식들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1.5에서 2배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유전적인 경향은 없지만 부모님들과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자라나고 또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음식을 먹는 식습관이라던가 생활 습관들이 비슷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활 습관 유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 중에서 그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유전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트륨은 혈관에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나트륨이 우리 몸에 혈관에 많이 들어있으면 그쪽에 이제 뭐 수분이라던가 이런 저체가 많이 되죠. 그럼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 그 혈압도 하나의 이제 뇌혈관 질환의 가장 원인 질환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봅니다.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바쁘고 쉽게 접할 수 있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고탄수화물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이죠. 주식 자체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탄수화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에너지원으로 쓰고 난 다음에는 지방으로 축적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정말 짠 음식 플러스 해서 고지방식이 같은 경우에도 혈관 질환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은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높아지죠. 하지만 요즘에는 갑작스럽게 이제 스트레스도 심화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의 서구화가 됨에 따라서 20대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20대에서도 나타나서 이제 뇌혈관 질환으로 가끔 이제 그 뉴스를 보더라도 연예인들도 그걸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돌연사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뇌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써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뭘로 내느냐? 효율이 가장 높은 콜레스테롤을 분비하게 돼 있어요. 나는 술도 안 먹고 기름진 음식도 안 먹었지만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아도 사실 혈관 질환이 아주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완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서는요. 중장년층이 되면서는 노화가 되잖아요. 혈관도 노화가 되고 모세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약화가 되고 축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말 그대로 노화가 진행될수록 그거는 위험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음식 너무 이제 비만이 된다거나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의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정맥이라고 하는 거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결대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결대맥이라고 하는 거는 맥박이 일정하게 일정한 속도로 뛰지 않고 중간에 뛰다가 가끔 이렇게 멈춰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그런 부정맥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가슴이 뛴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맥이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슴이 뛰어도 맥박은 정상적으로 뛰는 경우가 있죠. 맥박이 빨리 뛰고 이제 우리가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와서 진맥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혈통태라던가 이런 진단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반드시 술은 드시면 안 되십니다. 알코올은 굉장히 위험해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심장을 뛰게 하고 맥박을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그런 아드레날린 분비를 굉장히 촉진을 시켜요. 알코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축시키고 맥박이 빨리 뛰게 하다가 갑자기 그 이후에 이제 알코올이 다 분해가 되면서 갑자기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 이후에 갑자기 혈관이 수축하는 그런 일들이 급박하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혈관에 안 좋을 수 있죠. 심장은 혈관의 일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은 부정맥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그리고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카페인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좋은 건 젊어지는 거죠.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지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원활해지고 또 이제 근육이 튼튼해지면 그 근육 사이사이로 모세혈관이라던가 혈관이 이제 확장되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잘 되게 돼 있어요. 노인분들이 점점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서 혈관 질환도 점점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힘이 드시더라도 계단으로 오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키우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혈관 질환에 좋지 않은 이제 가공육, 태워서 먹는 음식들, 그리고 이제 짠 음식들 이런 것들은 늘 주의하시면 좋겠고 평상시에 스트레스 관리에도 조금은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음주와 흡연은 금지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